지금 미국 정부는 여러 가지의 자신의 힘과 제도를 활용해서 글로벌 전체의 코인 관련된 생태계를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미 작업을 많이 진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의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이제 안정된 거래소들과 방식에서 그 플레이어들이 고도화된 방식으로 그러한 부분들의 안정화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서 코인베이스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최근 실적도 발표를 했고 코인 시장은 끝없는 이슈의 생산기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코인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이죠. 코인베이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주당 순수익이 4.6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토폴리오에도 반영되어 있기도 한 코인베이스, 오토님의 전략이 적중했다고 판단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정치, 제도, 기술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각 포인트에 대한 분석과 전략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전우회님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피디님께서 질문하실 때 적중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전후회라는 거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저격수들은 딱 조준을 해가지고는 정확하게 적중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매크로의 비중이 더 높은 스타일이고 버텀업의 비중을 조금 더 작게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적중하는 저격수 같은 총을 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산탄총 같은 부분의 포트폴리오 전략과 전체 필요한 부분을 향해서 여러 각도로 넓은 각도로 발사를 했는데 그 중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라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는데 그 관점에서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던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뛰어난 실적을 발표하는 예상치보다 많이 좋았는데 하지만 요번에 저는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그날은 주가가 좀 올랐는데 그 다음날 다시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역시나 생각했던 대로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실적보다는 코인 가격에 연동된 부분이 비중이 훨씬 더 높은 주식이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 그 확인 과정과 함께 최근에 여러 가지 코인 관련된 이슈들이 증가하느냐 안 증가하느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얘기의 논리들이 최근에는 그렇게 새롭게 나타나는 논리는 제가 보기에 귀에 들리는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같은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와도 그게 가격에 반응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시장 자체의 반응도 크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슈에 대한 주가도 영향력이 적은 구간에 와 있지 않은가라는 게 코인베이스의 실적과 관련돼서는 본 부분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대선 정책을 펼칠 당시에 미국을 지구상의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가상자산에 집중하고 약간 집착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포커 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그리고 고스톱을 할 때는 좀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뻥카를 치잖아요. 뻥카를. 그 말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 일치될 때도 있고 일치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도를 먹히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카드를 칠 때 페이크라고 하는데 저게 정말 페이크냐 진짜냐라는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수도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는 정말로 그 사람이 그러한 캐릭터와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지난 5년 혹은 지난 10년, 지난 정권 때 일관성이 있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어야 됐을 것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지난 1기 때 코인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들에 동참하고 있는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 2기 때 들어오는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필요성에 의한 부분으로 젊은 세대들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데 코인 시장의 접근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실제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는 지금부터에 나타나는 부분의 코인 시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트럼프라는 개인의 캐릭터보다는 개인의 캐릭터는 자기 코인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시겠고 그 부분이 아닌 미국의 달러 패권, 미국의 채권, 국채 발행 이슈 이러한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방향성에 대한 전략과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인데 그 부분이 지금 최근에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언급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도 이 부분이 미국의 국채에 대한 부분의 전략과 연동된 부분의 로직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서 이러한 장기적인 미국의 정책, 트럼프의 멘트나 트럼프의 캐릭터가 아니라 미국의 장기 정책에 어떻게 코인이 들어가느냐를 잘 봐야 되고 이 부분에 분명히 역할이 전보다 늘어난 부분은 최근에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강화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의 힌트나 클루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오투는 잘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해야 되는 과정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13일 국내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지정기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상장사,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이 코인 투자를 허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트럼프 정책의 어떤 기조를 따라가라는 역량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트럼프 정책의 기조를 따라가는 부분을 하려면 국내 정책의 기조는 무언가요? 국내 정책의 기조는 없이 그냥 트럼프 정책이 정해지면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따라가면 되는 걸까라는 부분이 좀 애매하게 저는 좀 들리긴 하고요. 지금 이게 전반적인 우리나라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등 국가가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신병자죠. 1등 국가에서 만든 로직을 그 부분을 2등 국가로 어떻게 적당하게 적당한 속도로 반영해야 되느냐는 이게 꼭 코인 시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국제 기준, 국제 회계 기준 등등 모든 것이 나타났을 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절차였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한 부분이 예전에 기억해 보세요. 테슬라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회계적인 부분의 규정이 정확하지 않을 때 코인으로 차를 살 수 있게도 만들어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코인을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돼야 되는 이슈가 크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때는 기업들이 어떻게 회계적으로 이것을 다뤄야 되는지 전혀 어떻게 방향성이 없었던 상태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미국 정부에서 코인 시장을 제도적으로 제도권에 넣고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ETF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때보다 많이 안정화되어 있고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단계가 더 진행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단계가 진행이 되는 것에서 우리는 저 부분이 방향성이 있는 1등 국가의 정책이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디지털 위안이라는 정책을 미국보다도 먼저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따라가야 될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가 다 코인 시장을 제도화시키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제도적인 부분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자연스러운 일에 대한 제도가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제도가 없어서 잘 하지 못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코인 시장이 앞으로도 향후에 가짜가 아니라 예전에는 코인 하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 많이 나눴습니까? 이게 가짜냐 진짜냐 가치가 제로냐 없느냐 있냐 OX 퀴즈를 우리가 풀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OX 퀴즈가 아니라 이 중요도가 20이냐 50이냐 70이냐 100이냐 라는 강도의 문제로 OX가 아닌 인정은 하는데 그 인정한 강도가 세냐 안 세냐는 부분으로 성격이 바뀐 것이고 그 성격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제도적으로 준비된 부분을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과정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이런 일이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일어난다라고 특별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전 코인베이스 관련 영상에서 거래소의 안정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도 명확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제 비트코인을 보다 안정적인 투자 자산으로 평가해도 괜찮은 시점일까요? 미국의 지금 달러 관련된 부분에서의 달러 패권이라는 것은 꼭 달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코인 시장의 플레이어분들은 약간 달러를 대체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제를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결제라는 수단에는 달러라는 것도 당연히 화폐니까 결제의 수단이고 결제 기능이 있는 것이고 코인 시장을 굉장히 선호하는 분들은 이게 지금 현재는 결제까지는 사용되지 않고 자산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결제까지 쓸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밑단의 결제라는 부분은 달러가 현재 가치를 계속 활용도를 유지하고 있든 아니면 코인 시장이 가져가든 미국은 지금 현재 두 개를 다 자기의 중심적인 부분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의 정책 방향은 코인 시장의 활용도를 인정하겠다라는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를 집어넣는 시점부터 이미 그 결정은 돼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크게 변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활용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그냥 코인 플레이어들만 올리면서 코인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만 득보게 할까? 세상에 권력 있는 데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그건 순진한 생각이시고 순진을 잠깐 얘기하면 순진은 이해가 되게 적은 겁니다. 이 순진한 상태에서 이해가 확장돼서 순수한 상태가 돼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서도 잘 살 수 있는 상대가 순진이 아니라 순수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순진한 생각이고요. 이해를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미국에서의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달러는 매우 중요합니다. 달러가 매우 중요한 상태에서 코인 시장의 여러 가지의 발전과 효율성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럼 두 개를 연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 지금 자신들의 가장 큰 문제인 부채의 문제를 줄이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의 연결고리가 만들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연결하려고 하겠죠. 그것이 바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논리의 가장 밑바탕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스테이블 코인의 그 담보자산이 미국 채권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부분으로 전체 수요를 늘리는 부분은 미국의 통화패권, 꼭 달러와 코인 뭐 원하시면 둘 다 넣겠습니다. 그 전체 통화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거나 안정화시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강화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안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엮여서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중요도는 계속적으로 가져간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 속에서 코인베이스의 성장이 지속될지 또는 규제 변화로 인한 경쟁 심화가 부담될지 향후 동향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나요? 경쟁을 심화한다라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생태계의 여러 부분에서 플레이어들이 새롭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상황이 경쟁이 심화한다라는 상태가 될 텐데 지금 미국 정부는 여러 가지의 자신의 힘과 제도를 활용해서 글로벌 전체의 코인 관련된 생태계를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미 작업을 많이 진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사례들도 있었고, 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껴 있었고, 등등의 많은 사건들을 겪어가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의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이제 안정된 거래소들과 방식에서 그 플레이어들이 고도화된 방식으로 뭐 그게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코인을 만들거나 연계한 상품을 만들거나 등등의 많은 활동들이 되겠죠.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활용도에서의 뭔가 새로운 부분을 함께 만들거나 등등의 많은 것들이 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안정화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서 지금 코인베이스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경쟁자인 거래소가 나타나서 뭔가 상황이 변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보다는 코인의 가격, 그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수이고 나머지는 거래소들에서 나타나는 활동의 증가가 있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일 것 같고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 갑자기 새로운 거래소가 나타나서 다시 나타난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진행되는 방향은 제도화가 강화되느냐 아니냐의 방향입니다. 그럼 제도화가 강화되는 데는 개인의 참여자가 추가적으로 느는 것보다는 정부에 관련된 기관들, 공적 기관들, 그 다음에 기업들 이런 부분들의 사람들의 플레이어들이 이 코인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그러한 기업들 최소한의 회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규제를 갖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는 데는 갑자기 새로 생긴 신생 거래소가 있대. 이런 데 갑자기 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기존에 있었던 정부에서 인정받고 정부와의 커넥션이라는 부분에서 안정도를 느끼는 곳에 거래가 가서 그곳에서 거래를 할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겠죠. 코인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지만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코인 가격입니다. 네, 코인 가격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그 사이즈를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 라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핵심으로 보이고
지금 아주 기대 수익률을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고 있지는 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가 어떤 식으로 고도화되는지, 그 고도화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그때 비중을 더 늘리든가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와 코인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